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미호라고 해요. 오늘 얼리얼 엔진 4에서 얼리얼 엔진 5로 넘어오면서 이제 얘네들이 인풋을 좀 바꿨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인풋 시스템이 바뀌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여기 프로젝트 세팅 들어가면은 입력을 누르면은 이렇게 바인딩 하는 곳이 있어요. 얼리얼 4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 액션 매핑, 축 매핑해서 막 키보드랑 마우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들 이제 키 입력을 다 여기서 추가해 주는데 폐기됐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대신 이제 이걸로 바뀌었대요. 플레이어 컨트롤러에다가 기능을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만들어야 할 게, 첫 번째는 인풋 데이터를 담은 이제 데이터 에셋 클래스인데, 이거를 하나 만들고 다음에 이거를 이제 파생시켜서 BP화 해야죠. BP화를 해서 여기에서 데이터 에셋을 추가를 합니다.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풋 매핑 컨텍스트라고 해서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 등 이제 저희가 키 입력을 어떤 키를 눌렀을 때 뭐가 작동되게 해라, 아마 그런 것들을 넣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매핑하는 게 있죠. 원래 얼리얼 엔진 4에서 쓰던 이 프로젝트 세팅에서 하던 그 매핑을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개를 넣고 사용할 플레이어 컨트롤러 클래스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만들었지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플레이어 컨트롤러 클래스를 하나 만든 겁니다. 데이터 에셋이니까 데이터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시플 클래스로 하나를 추가해 줍니다. 데이터 에셋 하시면 이거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추가해서 my data asset, 이렇게 뭐 여러분들 알아서 이름 지으시고 클래스 생성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인풋을 담을 그런 것들을 다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이동과 그 다음에 로테이션 같은 게 있겠죠. 마우스 회전과 그 다음에 키보드 상하 좌우, 그러니까 W, S, A, D 움직이는 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추가해 볼게요. 다 있고, 대표적으로 일단 타블렛, U property, edit, words only 해주고, print, read only, U input, action, input, move, 이렇게 쭉 추가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혹시 이 U property와 그 다음에 이 키워드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혹시나 이제 이거를 그냥 남들이 쓰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항상 이 변수를 이렇게 작성을 할 때 이 위에다가 uProperty 키워드를 쓰면은 해당 에디터에서 이 변수를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C의 RTTI라는 기능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리플렉션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정확히는 이제 설명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 키워드만으로 해당하는 변수가 어떤 클래스를 가리키는지, 그 해당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어요. 결국에는 그럼 의미하는 게 뭐냐, 에디터에서 이 변수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uProperty를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블루프린트 리드 온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블루프린트에서, 즉 에디터에서 읽을 수만 있다, 이 변수를 읽을 수만 있다, 값 변경을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만약에 리드 온리가 아니라 뭐 리드 라이트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에디터에서 해당 변수의 값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언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추가해 주시면 이런 코드가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이번에 소녀전선 프로젝트 하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키보드 WASD, 이게 위아래 회전 같은 거, 좌우 회전 이런 걸 담은 거고, 뭐 사격, 장전, 점프, 숙이기, 뭐 달리기, 조준, 무기 장착, 이런 상호작용,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데이터 에셋 클래스를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블루프린트로 돌아가서 인풋, 저는 인풋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만들고 이거를 생성해 줍니다. 어떻게? 여기서 기타 들어가시면 데이터 에셋을 눌러요. 데이터 에셋을 누르면은 클래스가 쭉 나와야 돼요. 원래는 아까 마이 데이터 에셋이었는데 이게 지금 컴파일을 안 한 상태라서 여기에 표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미 만들어둔 dn input config 데이터를 이제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면은 들어가 주면은 이게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뭔가를 채워야겠죠? 그게 이제 이 인풋 액션들이에요. 이 인풋 액션들은 좀 만들어 줘야겠죠? 어디서 만들어 주냐? 전 이미 만들었지만 안 만들었다 가정하고 여기서 입력을 들어가서 입력 액션으로 이제 뭐 인풋 액션, 뭐 아까 무브, 그냥 무브 하나 만들었어요. 들어가면은 지금 저희가 무브잖아요. 이거는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면은 계속 제가 키 입력을 했을 때 값이 이게 들어가야 돼요. 앞, 뒤, 왼쪽, 오른쪽이니까 2D상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벡터 2D가 들어갑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해당하는 거에 헷갈리지 않게 인풋 무브면은 인풋 이미 제가 만들어둔 게 있었네요. 다른 데에서 이걸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인풋 클래스를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이제 키 매핑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방금 말한 WSAT를 눌렀을 때 이 해당하는 인풋 액션이 실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미 만들어냈지만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입력 매핑 컨텍스트, 이걸 만들어 줍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씩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건 무시하시고 이렇게 만들어서 아까 무브를 추가했으니까 무브를 한번 인풋 액션 무브 이거를 눌러서 채워줍니다. 해당 키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채우면은 S A T 이렇게 채우시면 되고, 이걸 다 켜서 플레이어 매핑 가능 여부를 일단 전부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를 해주고 이제 모디파이어에서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일단 이대로 체크를 해주세요. D는 생략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다 했으면은 이제 두 개가 완성이 됐네요.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플레이어 컨트롤러에다가 이걸 집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할 건데, 그럼 이 두 개를 담아야겠죠, 플레이어 컨트롤러에서. 그래서 새 C++ 클래스를 누르고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통해 마이 플레이어 컨트롤러라고 지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이렇게 클래스 생성을 해줍니다. 먼저 생성자 쭉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생성자를 만들고 이제 input, action, value,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추가를 해줍니다. 스프린트도 있고 룩도 있고 스탑 스프린트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점프도 있고 또는 스탑 점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대충 이 정도로 썼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풋 키를 통해 내릴 명령들 그 메서드를 이렇게 다일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셋업 인풋 컴포넌트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 셋업 인풋 컴포넌트가 결국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플레이어 캐릭터 혹은 폰이 있다면은 그걸 조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컨트롤러가 붙어야 돼요. 그 컨트롤러가 붙을 때 실행이 되는 함수입니다. 이거를 호출을 해서 여기서 이제 키매핑을 전부 다 하고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종합해서 말해보자면은 이제 엔진을 켰어요. 그럼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에디터 스타트를 눌렀어요. 그럼 비긴 플레이가 호출이 돼요. 그리고 이 비긴 플레이가 호출이 되고 셋업 인풋 컴포넌트가 다시 호출이 돼요. 왜냐하면은 비긴 플레이가 실행이 되고 나서 캐릭터의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빙이 되기 때문에 그 빙이 될 때 셋업 인풋 컴포넌트가 호출이 됩니다. 아까 저희가 만든 두 개의 클래스가 있죠. 하나는 인풋 매핑 컨텍스트 BP로 만들었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인풋 액션들을 모아둔 에셋 데이터, 데이터 에셋이죠. 네, 데이터 에셋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두 개를 넣어야죠. 어디에? 플레이어 컨트롤러에. 그래서 이렇게 변수 두 개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동부터 아까 스탑 카메라 로테이트까지 만들어 봤어요. 만들고 이렇게 인풋 매핑도 있고 인풋 액션도 넣어 봤어요. 자, 그렇다면은 소스로 가서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이 셋업 인풋 컴포넌트 이 보이시죠? 여기에 추가를 해 줍니다. 여기에다가 바인딩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떤 바인딩? 인풋 액션스 있죠. 이거 이게 아까 뭐였죠? 여러분들이 추가하고자 했던 그 인풋 무브 룩, 파이어, 리로드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를 다 담는 거예요. 담았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 변수를 쫙 추가해 줍니다. 추가해 주고 트리거 이벤트는 이렇게 트리거드 아니면은 컴플리트 이런 식으로 나누고 해당 키가 눌렸을 때 무브를 실행해라 아니면 룩을 실행해라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줍니다. 이것까지 제대로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이거는 다 아실 거라고 믿고 모르신다면 이대로 일단 적으세요. 컴플리트는 눌렀다 뗐을 때고 트리거는 꾹 누르고 있을 때예요. 이 부분은 질문하시면은 대답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일단 이대로 적으세요. 이대로 적어서 쓰시면 됩니다. 무브와 룩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쓰시고 저 같은 경우 뭐 스프린트, 스탑 스프린트 이런 식으로 또 추가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달리기인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구조가 플레이어 컨트롤러는 캐릭터에 빙이 된다고 했잖아요. 플레이어 컨트롤러는 캐릭터에 빙이 돼요. 그 얘기는 플레이어 컨트롤러는 캐릭터 변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get 캐릭터를 써서 가져옵니다. 이거를 다이내믹 키스트를 통해 형변환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플레이어 캐릭터를 여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저는 뭐 ATN 커먼 캐릭터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뭐 마이 캐릭터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형변환을 해서 이렇게 캐릭터를 이렇게 형변환을 해서 쓰시면은 그 해당하는 본인이 만드신 캐릭터의 변수나 혹은 메서드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굳이 저렇게 캐릭터를 형변환을 해서 가져올 거면은 굳이 컨트롤러 클래스에다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사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은 일단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지만 또 한 가지는 원래는 이제 델리게이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브로드캐스팅이 된다거나 엑시큐트가 된다고 하면은 그 해당 변수가 실행이 됐을 때 이 캐릭터에서 그 해당하는 변수가 실행됐을 때 스프린트를 호출해라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쓰시면 되는데 아직 델리게이트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돌아왔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건 제가 만들어 둔 거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만든 플레이어 컨트롤러 있죠. 이거를 클래스 생성을 통해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요. 만들어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오른쪽으로 한번 봐볼까요? 향상된 입력 이렇게 뜨죠. 이게 이 두 개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만들었던
이것들이에요. 이 인풋 매핑과 이 인풋 액션스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어 두셨던 BP들이 있죠.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 주시고 컴파일 해주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이 게임 모드에다가 여기에다가 똑같이 이제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넣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입니다.